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정보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제가 그 베트남 관련해서 그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을 하면서 16년을 베트남과 관련을 맺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법인도 설립하고 법인을 3개를 설립해 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제 이름으로 또 설립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설립을 하고 또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고, 제가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 할 때는 제가 베트남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전자정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베트남의 태권도 보급이라든지 한국어 보급이라든지 한국 식문화 보급이라든지 또는 베트남에 이제 전문 대학교를 설립하는 일들, 또 한국 대학교와 함께 베트남에 한국어 어학원을 설립하는 일들, 뭐 다양한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착이 많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 하면 커피, 베트남 커피 참 맛있죠. 이거 G7. 네. 그 베트남의 그 한국 기업이 10,000개가 돼요. 10,000개가.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벼락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트남이 네, 새 외국인 노동어가 기준에 투자 기업들 부글부글. 그러니까 베트남의 법을 한국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막 바꿔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에서 취업 비자 노동 허가서 받을 때 학사학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전공 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에서 관련 분야 현장 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비상이 걸리면은 베트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요. 네, 그 비리가 굉장히 많죠. 네. 자, 베트남 입국 후에 격리 4주로 연장.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됐죠. 네, 격리를 뭐 자가 격리로 바꾼다 하더니 갑자기 또 확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갑자기 비행기를 그냥 끊어버리고, 예? 갑자기 그냥 한국민들이 왔는데 갑자기 비행기들을 차단해버리고, 갑자기 격리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그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와다다닥 도망다녀요. 경찰이 오면은 11시면은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으니까 막 와르륵 도망가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진풍경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라도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일들. 또 가짜 난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5명 구속. 그러니까 가짜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서도 또 주소지 뭐 심지어는 14살짜리 아이가 20살로 둔갑을 해가지고 결혼 비자를 받고 30살이 20살로 둔갑을 해서 유학 비자를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시험 조직적 부정. 그러니까 한국어 등록부터 어렵다 그래요. 이게 또 한국 정부에다가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탁삭 행정만 하니까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이 민간인들은
아주 그 우스운 존재들로 생각을 하나 봐요.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나도 공무원 출신이다. 나도 교육 공무원 출신이고 나도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을 4년 동안 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들어줘요. 조금. 예. 아주 정말 오만함이. 예. 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 담당 영사 4년 징역. 그쵸? 제가 이 비자 문제, 영사들의 비자 비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예. 감히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를 뭐, 뭐 이상하게 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애국심이다. 그리고 나를 너무 그렇게 깔보지 말아라. 나도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맞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담당 영사가 한 번은 이제 저랑 식사 한번 하자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외부에서 식사하고 싶지 않다. 선을 그었죠. 네, 불법 취업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영사관 영사 뇌물 받고 비자 발급 구속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어디서 났는데요? 제가 베트남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베트남어를 하는 걸 알아요. 저한테 다 제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비리 저지른다, 누가 이렇게 비리 저지른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베트남 교민 살해 용의자 한국인 남성 체포, 범행 자백. 교민들끼리 살해를 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한국 교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진짜 노숙자처럼 있길래 저희 집에 베트남 집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방이 한 7, 8개 정도가 있어갖고 한 방을 줬거든요. 예, 공짜로 그것도 해줬는데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잘 살다가 몇 달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돈을 훔쳐갖고 달아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 그래서 뭐 말로는 한국 대기업 다니다가 베트남 와서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인지 알았죠. 그리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재기하세요라고 했더니 뭐 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고 돈 갖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 또 갈 데 없는 한국인들을 받아줘가지고 집에서 제가 재워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했는데 그 막 학생들 그 성추행, 성폭행 미수 막 이런 거 문제 만들고 또 각종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요. 여자들하고 동거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젊은이들인데 뭐 베트남에 유학 갔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는 문제를 유발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보면 여자 문제들 많이 일으킵니다, 남자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것도 한번 달아볼게요. 한국 베트남의 그 라이따이한 문제도 한번 달아볼게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한국 남자애들이 나쁜 애들, 질이 나쁜 애들은 베트남에 한국에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그 베트남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기를 칩니다. 한국 남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정말 그 베트남이 좋은 것도 많아요. 참 자연이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너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도피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베트남 교민 살해 용의자 이분들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은 안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도 이제 영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베트남 교민 강도 살해 범인은 한국인 치대 졸업 후에 생활고 그러니까
베트남 돈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민들한테 사기치든지 아니면은 베트남에 돈 많은 여자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베트남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도 좋은 한국인들도 있고 나쁜 한국인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네, 호치민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네, 국내 조폭 돈이 부른 범죄였다. 조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국인을 토막살이를 한 거예요. 한국인끼리.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집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옆집에서 이렇게 넘어오기도 되게 쉽죠. 그렇죠? 옆집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 이 옆집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제 물건을 훔쳐가는데 제가 아니 어떻게 뭐 저항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옆집에 넘어오는 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집에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에어컨을 싫어해가지고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잤는데 그런데 이렇게 타고 넘어와가지고 두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고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뭔가 이렇게 그 협박을 하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보면은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탄 거예요. 그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 주면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두 번 당했어요. 차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제가 두 번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영혼이 진짜 몸이 달아오르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와 진짜 그 영혼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의지로 버텨가지고 겨우 살아났던 적. 두 번 그랬어요. 한 번은 벽을 잡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독살까지 안 가더라도 그 뭐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수면제 타는 거는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성폭행하는 경우, 또 돈 뺏는 경우, 그리고 그 아주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설사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피설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먹으면 그냥 피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제가 교육대학교를 나오고 교육 공무원을 하고 진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보면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베트남 와서도 내가 베트남에 그 한국 전문 대학교를 설립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설립을 위해서 돈도 모아놓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에 다 배웠어요. 그거를.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돈 때문에 뭐 믿음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미인계를 쓰고 이런 게 충분히 다 가능하고, 진짜 돈 때문에 뭐 기업들 보면은 가족들끼리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부인과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녀가 있으면은 부인은 누구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하냐? 이해타산으로 봤을 때 자식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이 이해타산의 논리로 따지게 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제가 겪어봐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토막살인을 낸 거예요. 수면제를 타서. 코로나 시대 한국 범죄자 해방구된 베트남. 그쵸?
범죄가 굉장히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인들 그렇게 방 내주고 막 그랬다가 돈 훔쳐가고 그리고 또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한국인들 소시오패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무슨 범죄를 일으키고 베트남으로 도망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뭐 식당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예, 또 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문제 없어요. 그분들은 또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일만 신경 쓰지. 근데 꼭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먹잇감을 노리는 사람들 또 교민 모임 열면은 와가지고 타깃을 잡는 거죠. 네, 또 뭐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교회 같은 데 가서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이게 맨날 그 룸사롱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돈 타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한국인 사기 수배자 재산 도피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 신병인도 네 이렇게 베트남으로 도망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베트남 공안 은행권 거물 전격 체포. 저 베트남 은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은행에 가면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은 뭐 위임장을 써야 되잖아요.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도 돈을 찾게끔 등록을 하면 그 사람도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법인인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자기들이 사인하라 그래갖고 뭐냐 그랬더니 뭐 은행 신청하려고 뭐 한다. 그래서 사인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놓고 한국 돈 5천만 원 찾아간 거예요. 그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5천만 원이면은 20억 동이 되는데 네, 20억 동.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예, 거기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은 2억 동이니까 그쵸? 예, 5천만 원이니까 10억 동이네요. 10억 동. 10억 동이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우리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거기서는 한 뭐 곱하기 4 하면 좋겠어요. 한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갖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참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가 제 신혼여행도 같이 데려가지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고 혼주까지 제가 서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돈도 제가 많이 도와주고 아이 유치원비로 한국 돈으로 제가 600만 원 정도 줘서 진짜 많이 그렇게 내가 돌봐줬던 사람인데 돈 갖고 도망가고 뿐만 아니라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번 독살 위기를 겪고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밀림의 왕국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나의 베트남이라는 책을 집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만 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제 강의를 잘 들으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이 변해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을 정책적으로 유턴 기업들이 이제 유턴할 수 있게끔 만들고 각종 제도들을 다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많은 분들이 나가는데 해외 나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저도 해외 나가서 법인 설립해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고통을 겪었고 진짜 뭐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정말 억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투자해놓고 이제 오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웃음과 미소, 그 뒤에 숨겨진 것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 복잡함, 한국인 범죄, 도피자들,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킨 곳이 베트남이고, 처음에 신기해 보이지만 신기하기 때문에 이제 잘 몰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베트남에 1만 개 한국 기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영사 비리들 또 그 대사관이 교민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충도 듣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